제가 최근에 한 해외 포럼에서 아주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65세 이후에도 성생활을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댓글이 수천 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며 적극적인 성생활을 지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걱정돼서 엄두가 안 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 주제는 꽤 민감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생활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5세 이후에도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노년기의 건강한 성생활과 삶을 위한 5가지 조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이야기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실 거죠?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노년기에도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부부관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과 깊은 연관이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변화와 함께 정신적인 변화도 찾아오기 때문에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생활을 건강하게 지속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부부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핵심적인 조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 건강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강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이 성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신체가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걷기, 수영, 가벼운 조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어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혈압을 높이는 염분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호르몬 변화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꾸준한 건강 관리로 신체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성적인 욕구나 신체적 반응이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하고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부부간의 친밀감과 정서적 교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생활에 대한 기대나 변화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생활의 방식 자체를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보다 천천히 친밀감을 쌓아가는 것이 더 편안할 수도 있고 성관계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친밀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편안하게 느끼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조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 건강과 관련하여 전문의의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나 만성 질환, 약물 복용 등의 이유로 성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성생활을 보다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보다는 의학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 있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성교통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부인과 상담을 통해 호르몬 요법이나 윤활제 사용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성 건강 문제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성생활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의 성생활과 노년기의 성생활은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와 비교하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변화된 상황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생활이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감정적인 유대와 친밀감 형성의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만이 아니라 손을 잡고 산책을 하거나 함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도 성적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생활을 부담스럽게 여기기보다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생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가지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도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성욕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취미 활동을 하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것도 성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에서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생활도 일상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를 즐겁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65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생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면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년기 성생활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배우자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피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적절한 관리와 인식을 바꾸면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 있는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5가지 조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성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되면서 성기능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성의 경우 질건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적인데 걷기, 수영, 가벼운 조깅 등의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신체의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어 성생활에서도 더욱 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음식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는데 이는 성욕과 성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연,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등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굴, 연어, 견과류, 달걀, 녹색 채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카페인과 알코올의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긴장을 풀어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의 열린 대화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생활은 신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교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성생활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성적 욕구나 신체적 반응이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생활에 대한 기대치가 다를 경우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성생활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불안감이 생길 경우 부부 상담을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치료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 치료제나 호르몬 치료가 가능하며 여성의 경우 질건조증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성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성상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면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성욕 저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생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성생활을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재의 변화된 몸 상태에 맞춰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생활은 단순히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몸을 터치하고 감정을 나누며 친밀감을 유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함께 산책을 하거나 마사지로 서로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성적 친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생활이 반드시 침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친밀감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노년기에도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체 건강을 관리하고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생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보다 활력 넘치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생활이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생활을 부끄럽거나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건강한 방법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특히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 사회적 시선 등이 성생활을 위축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부부의 실제 경험을 통해 노년기의 성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유지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68세의 김영수 씨와 그의 아내 박정혜 씨는 성생활과 관련하여 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에게 큰 만족감을 느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성생활의 횟수가 줄어들었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특히 김영수 씨는 나이가 들면서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에 점점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를 부끄럽게 생각했고 결국 아내에게 이 문제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채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한편 박정혜 씨도 남편이 자신에게 관심이 줄어든 것 같아 속상했지만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애정을 표현했지만 이제는 손을 잡거나 안아주는 일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수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노년기의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성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김영수 씨는 용기를 내어 아내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박정혜 씨도 놀라고 당황했지만 이내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혼자 고민했을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노년기의 성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서로의 걱정과 기대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작은 변화들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부 마사지 수업을 함께 듣기로 했고,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의 몸과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김영수 씨는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 상담을 받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큰 문제가 없었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적절한 보조제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놀랍게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매번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내고 서로를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회복되었습니다. 가벼운 손길, 애정 어린 말 한마디, 함께하는 소소한 시간들이 성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두 사람은 다시금 부부로서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장벽을 허물고 배우자와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년 부부들은 성생활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담감 속에서 고민을 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김영수 씨와 박정희 씨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다시 확인하면서도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성생활을 지속하고 있지만 노년기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김영수 씨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걸 신경 쓰냐라는 농담 섞인 반응을 들었을 때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노년기 성생활을 부끄럽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한편 박정희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런 건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게 좋지 않겠어? 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성생활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 했고 그녀가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이상하게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 함께한 지난 몇 달간의 변화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정희 씨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린 노년기 건강 강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좌에서는 노년기의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을 진행한 전문가는 성생활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난 후 박정희 씨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며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강연에서 들은 내용을 공유했고 두 사람은 앞으로도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며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김영수 씨는
자신의 건강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박정혜 씨도 함께 요가를 배우며 유연성을 기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작은 노력들은 단순히 성생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성생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과 친밀감을 나누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위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노년기의 성생활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내고 배우자와의 열린 대화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것이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삶 전체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단순히 신체적인 만족을 넘어 부부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성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이후에도 건강한 성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체 건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성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몸 상태가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을 유지하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한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둘째, 배우자와의 솔직한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성생활에 대한 대화를 불편하게 여기지만 서로의 변화와 기대를 공유하는 것이 성생활을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생활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함께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전문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방치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뇨기과나 산부인과를 방문해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치료나 보조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성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성생활은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지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관계뿐만 아니라 스킨십과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서도 충분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편견을 신경 쓰지 말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변하든 부부가 서로 만족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영수 씨와 박정희 씨는 결국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체적인 변화와 사회적 시선 때문에 고민했지만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면서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성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부부간의 애정과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것이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과 행복한 관계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보세요.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